합시다. 중간 대비 2주차고 우리 3단원 하고 있죠. 대단원 3-1단원이 결합단원. 첫 번째 결합 내의 비교, 두 번째 결합 간의 비교, 세 번째 전기분해 실험. 결합 내의 비교에 이온 결합이 뭔지, 공유 결합이 뭔지, 금속 결합이 뭔지,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좀 집중해서 했었고, 결합 간의 비교는 서로 다른 결합 간에 세기는 누가 더 센지,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은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있다. 전기분해 실험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랑 NaCl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3-2단원은 극성 단원으로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다. 요런 얘기했었고,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랑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다 끝냈고요. 전기분해 실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20분 정도 하면 결합 간의 비교가 마무리돼서 화학 결합, 그러니까 중간고사 파트가 절반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기출문제 풀 거고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결합의 극성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분자의 극성에서 마무리가 되고 시험 범위 끝이야. 그 뒤로는 문제만 계속 푼다. 결합 간의 비교. 일단 결합의 세기. 결론적으로는 공유 결합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 이온 결합. 마지막 금속 결합 순이에요. 공유 결합은 대체로 비금속 원소 간에 나도 전자가 필요하고 얘도 전자가 필요하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자 쌍에 대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합이 되게 강한 그런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보편적으로 이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서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과정에서 얘네는 이미 안정해져 있어.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안정해지고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둘이 툭 붙어있는 요 정도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약할 수밖에 없겠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요게 이온 결합력. 금속 결합은 형성 원리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얘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인데 코딱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이 가장 약하다. 공유 결합 내에서까지 정리해보면, 공유 결합 내에서는 3중 결합, 다중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하다. 그리고 2중 단일 결합 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결합 간의 비교랑 결합 내의 비교까지 한 큐에 정리가 되고, 이온 결합의 세기는 무슨 법칙으로 설명해? 쿨롱 법칙. 이온 결합의 세기는 R제곱분의 Q1, Q2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큰 요인이야? Q1, Q2가 큰 요인이야. 그래서 얘부터 비교를 하고, 만약 Q1, Q2가 같다면 두 번째 사이즈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금속 결합 물질 내에서는 비교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비어있으면 좀 그러니까 가수가 클수록 결합이 세다. 이 정도만 챙겨두시면 돼요. 가수가 클수록 결합이 세다. 이 뜻이야.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중에 뭐가 더 세다는 걸까? 나트륨은 몇 가? 1가. 마그네슘은 2가니까 이 새끼가 세다. 끝이야.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식을 봤을 때는 금속 결정 구조, 그 전자 바다 모형이 떠올려야 되고,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하나 버리고, 또 옆에 나트륨이 있고 전자를 하나 버리고, 이런 형태로 결정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2개 버리죠.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되면서 이가가 되고 전자를 2개씩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구조적으로 금속 양이온의 가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전기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얘는 전자를 더 많이 버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클수록 금속 결합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 결합의 세기는 요 정도 하면 끝났고요. 해볼까? N2랑 O2 중에 뭐가 더 센 결합이야?
N2가 세다는 거야. 뭘로 판단하냐면 N2도 공유결합, O2도 공유결합이니까 결합 내의 비교로 나온 거야. 공유결합 내에서는 다중결합일수록 센 거니까 N2는 3중결합이고 O2는 2중결합이죠. 그래서 N2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지난주에 했던 거 NaCl이랑 MgO 중에서는 뭐가 더 세? 라고 하면 NaCl 이온결합, MgO도 이온결합이니까 결합 내의 비교에서 나온 거고요. 이온결합의 세기는 일단 Q1, Q2부터 판단하라 했는데 NaCl은 Q1, Q2 몇? 1이고 MgO는 Q1, Q2 몇? 4야. 그러니까 MgO가 세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요건 어때? H2랑 CaCl2 중에 어떤 결합이 더 강할까? 라고 하면 H2는 공유결합, CaCl2는 이온결합이니까 서로 다른 결합 간의 비교야. 이때는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세다 해서 왼쪽으로 주둥아리 이렇게 벌려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녹는 점 끓는 점. 한 칸 비워놓고 이온, 금속, 공유순이에요. 봐봐, 공유결합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는 게 녹이기 끓이기가 그만큼 쉽다는 건데 이 문장이 말이 되니? 공유결합은 결합의 세기가 매우 강하므로 존나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녹이기가 쉽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존나 결합이 강한 거랑 얼마나 녹이기 끓이기 쉬운지는 무관하다는 뜻이야. 이거랑 똑같아.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귈 수 있을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내 여자친구랑 나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랑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귈까는 둘 사이에 사랑하는 정도를 비교해야 돼. 팔이 얼마나 강해, 그런 거는 무관하다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판단 기준이 결합의 세기가 아니라 단위체 간 인력이에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H2를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H2는 녹여도 H2, 끓여도 H2야. NaCl도 녹여도 NaCl, 끓여도 NaCl이야. 그러니까 H2를 녹인다 끓인다, 끊어낸다라고 하는 건 요렇게 생겼죠. H랑 O 사이의 이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의 이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가, 요거를 봐줘야 된다는 거야. 공유결합의 세기는 매우 셉니다. 수소랑 산소가 강하게 붙어 있는 건 맞아요. 내 팔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정도, 이걸 100이라고 해볼게. 엄청 강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녹인다 끓인다라고 했을 땐 저 100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을 끊어내는 건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땡기는 힘, 우주상의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만유인력이야. 그래서 분자 사이의 만유인력이라는 뜻으로 분산력이 작용해요. 이걸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공유결합 내에서 3중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 2중, 그 다음 단일이라고 하더라도 녹는 점 끓는 점이 이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합이 강한 건 맞지만 녹인다 끓인다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중력을 봐줘야 된다. 근데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것처럼 분산력의 크기는 이 분자의 질량, 같은 말 분자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결국 공유결합 물질 내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을 판단할 때 이 새끼가 얼마나 강한 결합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뭐한지, 무거운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분자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따가 결합의 극성, 그리고 다음 주에 분자의 극성 하고 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건데, 수소랑 산소 사이의 이 공유 전자 쌍에 대해서 갈망하는 정도, 이 전자를 욕심내는 정도가 원소마다 달라. 그래서 산소가 실제로 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산소가 전자를 진짜 먹으면 음이온이, 수소가 진짜 뺏기면 양이온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산소 쪽에 치우친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델타 플러스가 걸려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이 형성되면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이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생기거든. 이유탄 물 분자도 마찬가지야.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극성 분자, 쏠림이 발생한 분자에서는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가 돼. 이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쌍쌍힘. 근데 이거는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가지는 게 아니라 쏠림이 있는 그런 걸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쌍쌍힘이 추가가 되고 무극성 분자는 오로지 분산력만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내에서는 결합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량이 큰데 무극성이고 분자량이 작은데 극성이면 누가 더 높나요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교과 과정에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량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해보면 분자량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극성 분자가 더 높아요. 그냥 분자량은 베이스가 되는 힘이 만유인력, 중력이지. 그리고 극성 분자가 가지는 이 쌍쌍힘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힘이 전자기력이거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력은 전자기력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힘입니다. 중력은 엄청 약한 힘이야. 그렇잖아. 내가 여기에 분필을 놓으면 떨어지거든. 왜 떨어져? 지구가 땡기니까. 지구 이 존나 큰 애, 무거운 애가 땡기니까 떨어지는데, 내가 자석을 떨어뜨릴 때 옆에 자석 갖다 놔봐. 떨어뜨리면 자석이 여기로 붙거든. 전기력이 그러니까 요만한 자석만 있어도 이만한 지구가 땡기는 것보다 더 세다는 거야. 전기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막 분자량이 10,000배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극성 분자가 더 높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NaCl도 마찬가지야. NaCl을 녹인다 끓인다 라고 하는 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용결합의 세기, 이거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NaCl은 녹여도 NaCl, 끓여도 NaCl이니까 NaCl이라고 하는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의 인력, 요거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결합의 세기는 공유결합이 더 세니까 공유결합을 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용결합은 좀 약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용결합의 세기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의 단위체 간 인력을 봐야 된다며. 근데 이 세기는 몇 정도 될까? 정확하게 70이에요. 뭐냐면 NA랑 CL 사이의 전기력이 70이야. 그럼 CL이랑 NA도 70, NA랑 CL도 70, 다 70인 거죠. 그래서 얘는 화학결합의 세기와 단위체 간 인력이 완전히 동일한 위상을 갖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오는 애들은요, 화학결합력과 단위체 간 인력이 동일 위상을 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커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야 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는데 내 여자친구랑 나는 오랫동안 만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팔이 내 여자친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팔이 내 몸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것과 내 여자친구랑 나 사이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게 동일한 위상, 똑같기 때문에 팔이 몸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여자친구랑 현빈이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애들은요, 결합력과 단위체 간 인력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결합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결합 내에서는 결합이 세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할 수 있고, 금속결합 내에서는 가수가 크면 결합이 세다며 가수가 크면 녹는 점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은 결합이 강하다고 해서 단순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게 아니다. 분자량과 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합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다 해주면 됐다는 거.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거죠. NaCl과 MgO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까 하면 얘도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 내에서는 결합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다 끝이야. 근데 N2와 O2처럼 얘도 공유결합, 얘도 공유결합. 공유결합 내에서는 결합이 세다고 해서 단순히 녹는 점이 높다 할 수 없다는 거. 이때는 극성 여부를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N2도 무극성, O2도 무극성입니다. 그럼 무슨 힘은 없어? 쌍극자 힘은 없는 거야. 오로지 분산력만 작용하고 분자량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N2는 분자량 몇이죠? 28이고요. O2는 분자량 3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무거우니까 녹는 점은 오히려 O2가 높은 거야. N2보다. 밑에 거 비교해보면 H2O는 공유결합, CaCl2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 중에 뭐가 더 높아? 결합은 당연히 공유결합이 세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은 오히려 이온결합이 더 세요. 이온결합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요 앞에 한 칸에 비워놓은 이유가 이 1등으로 오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공유결합 입장에선 억울한 거거든. 결합은 가장 센데 녹는 점이 낮아. 근데 만약 공유결정과 같이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랑 흑연이 있습니다. 얘만 아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랑 흑연.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원자 결정의 형태로 쭉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녹여도 C, 끓여도 C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 공유결합을 아까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10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어떤 물질을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결합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단위체 간 인력을 봐야 된다 했는데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의 인력, 얘랑 얘 사이에 땡기는 힘, 이거 몇이 돼? 1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화학 결합력과 단위체 간 인력이 동일한 위상이기 때문에 결합이 강한 만큼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세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공유 결정이 이온 결정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을 좀 잘 들으시고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공유, 이온, 금속 공유인데 얘도 공유, 얘도 공유야. 근데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뭐야? 얘야. 이게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 그러니까 분자죠, 분자. 다이아몬드랑 흑연을 제외한 공유결합 물질은 다 여기 들어가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이 내용을 수업하기 뭐 귀찮은 건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안 가르쳐요. 그럼 경향성 어때? 똑같지?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결합이 세면 녹는 점 높아. 그냥 씨발 외워.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그럼 안 되잖아. 실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다 여기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H2랑 O2 같은 거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 얘네는 실제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 말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낮아서 25도씨만 돼도 그냥 끓어버린다는 거거든. 이미 끓어서 기체로 존재한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딴 거 출제 안 할 거니까 몰라도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왜 그러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출제를 안 한다고 하면은 다이아몬드 흑연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질문하고 나면 학교 선생님이 아, 이 새끼가 어디서 또 배워왔구나 해가지고 공유 결정과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의 어떤 차이를 엄밀히 다뤄서 수업을 하실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사실 뭐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배우는 건데 금속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이 표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고체랑 액체 및 수용액 상태일 때 OO, XO, XX입니다. 금속결합 물질은 형성 원리 자체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금속결합은 항상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가 전하 나르게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안 통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융시켜서 전기 분해하잖아. 이온결합 물질은 분명히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전하 나르게는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거야. 근데 백날 첫날 여기에 전극을 연결해 봐야 이동하지 않는다.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야.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를 액체나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일단 액체로 만드는 걸 녹는 전보다 높은 온도로 해서 용융시키는 거고 융해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면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했을 때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상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 물에다가 이런 NaCl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녹여주면, 이거는 멜팅이고 요거는 디솔빙, 용해입니다. 얘는 융해고 얘는 용해죠. 용해시키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 클럽에 입장하면서.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니까 전기가 통하더라.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100% 반드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교과과정상 교과서에는 뭐라 돼 있냐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이온화가 아닙니다. 이온화는 뭐냐면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거 얘기거든. NA랑 CL이 만나면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이때 염소는 전자를 얻어.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 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해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야? 이온화가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물에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이 새끼는 플러스 얘 마이너스야. 근데 그게 붙어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떨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이온화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헬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원 기준으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애매하니까. 근데 학교 내신에는 종종 등장하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틀린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알려준 거고, 분명히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학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온결합 물질의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이온화로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NaCl은 이미 결합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미 이온화가 돼서 형성된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뿐인데 이것도 이온화라고 하나요? 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이온화는 아닌데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이온화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온화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너 어디서 또 배워왔구나 이 새끼. 이온화가 아니고 헬이야. 오케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온화랑 헬이를 구분 짓자 하면 그 학교 시험지에서는 이온화가 틀린 보기가 돼요.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아셨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뭐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자를 공유한다는 건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자, 이런 뉘앙스거든. 그래서
당연히 전자가 부족하니까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가 될 거고요. 액체 및 수용액 상태 마찬가지야. 자유전자는 여전히 없고 이온화마저도 안 되니까 전기가 안 통한다. 뭐 늘 그렇듯 예외가 등장을 해요. 일단 이온결합 물질에서 앙금은요,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AgCl 같은 거, 얘 분명히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 근데 물에 들어가도 해리가 안 돼. 안 쪼개져. 바닥에 쌓여 있어. 그럼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겠지.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요런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요,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흑연이 중요합니다. 흑연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흑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알아 몰라? 흑연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판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탄소가 이런 육각 링의 형태를 이루면서 결정 구조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반복되어 있는, 이게 흑연 그림이야. 이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결합이 몇 방향으로 돼 있어? 세 방향. 어떤 탄소를 중심 탄소로 보더라도 항상 결합이 세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요. 흑연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하나가 무슨 전자로 존재해? 자유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탄소가 자유전자를 내뿜고 이 판 위에서 자유전자가 뿔뿔뿔뿔 걸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전기가 잘 통한다. 나머지의 공유결합 물질들은 모두 다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되고, 일단 마지막 예외, 사실 얘네는 잘 출제 안 되고 얘가 중요해요. 산이나 염기 같은 애들. 현실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HF, HCl, NH3야. 이 3가지 물질은 모두 다 무슨 결합이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죠. 근데 얘네는 물에 녹이면 정말 이온화가 돼요. HF는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랑 F 마이너스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로서 H 플러스를 받아 먹고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생성한다라고 4단원 선행할 때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였을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안 통해. XX야. 근데 HF, HCl, NH3는 고체 상태에선, 액체 상태에선 당연히 안 통하지만 물에 녹였을 때 이 3마리는 전기가 통한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요거만 예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3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결합 간의 비교했고, 그 안에서 결합 내의 비교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OO, XO, XX 요 표 자체를 기억해서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중간고사 대비 개념 절반이 끝난 거고요. 교재 110쪽에 있는 기출문제. 네, 갑시다. 물의 전기분해 실험. 물을 넣고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한 수용액으로 가득 채운 시험관에 전극 A, B를 연결했다. 일단 A는 양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극 A에는 무슨 기체가 나올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기체 발생하고요. 전극 B는 음극이니까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지식입니다. 이때 양적 관계 H2가 2개 발생할 때 O2는 하나씩 나오니까 1대1의 몰비, 1대2의 부피비로 발생하죠. 그래서 N개 나왔으면 O2는 0.5N개, O2가 N개 나왔으면 H2는 2N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체 확인 실험. 전극 A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꺼져가는 불에 갖다 대면 다시 타오른다. 그래서 조연성 기체라고 하고요. 전극 B에서 발생하는 기체, 수소기체는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며 타는 가연성 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억에 산소이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물을 이루고 있는 H랑 O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냐? 지식으로 챙겨두세요. 전기 분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H2O는 무슨 결합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NaCl을 전기 분해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무슨 결합이죠? 이온 결합에는 그래서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 H랑 O 사이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맞는 보기. 디귿에 X는 0.5n, Y는 2n 찾아놨으니까 4분의 1 되는 게 맞고요. 리을.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요것도 맞는 보기예요. 전기분해 실험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지. 화합물을 호던소 물질 같은 말 원소 수준으로 쪼개는 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가 됐다는 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있었던 화합물이라는 것과 같아요.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미음. 가수용액은 물에다 황산나트륨을 녹인 거니까 전기가 통한다. 맞다. 이온결합 물질의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 5. 그러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옆에 문제. 도가니에 NaCl 고체를 넣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하니까 가열해서 용융액을 만드는 거죠. 얘는 전기가 통한다. 고체 상태에선 안 통하고 액체에선 통한다라는 거. 생성된 물질이 NA랑 CL이다. 뭐 전극 B에서 생성된 기체의 양이 N몰이다 나와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용융시켜서 전기분해를 하면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써줘라 했고요. 비금속은 양극에 어떻게 Cl 뭘로? 2 기체 발생으로 써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몰수 관계는 Cl2가 하나 나오려면 Cl 2개가 필요하니까 NaCl 2개가 쪼개져야 되고 나트륨이 2개 나오면서 음극과 양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몰비가 2대 1이에요. 물론 이 음극에서 만들어지는 금속은 고체로 나올 수도 있고 액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금속 결합 물질이 액체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극 B에서 생성된 기체가 나왔다? 그 말은 Cl2가 발생한 이게 양극이라는 거고요. 전극 A는 자연스럽게 음극이 될 겁니다. 기체가 N몰이 나왔으면 음극에서 만들어진 나트륨은 2N몰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Cl2가 N몰이면 나트륨은 2N몰. 기억. NaCl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 틀린 보기. 니은. 가의 NaCl에는 Na 플러스 있어 없어? 있죠. NaCl이 결합하는 과정, NaCl의 결합 형성 과정 자체가 이미 Na 플러스랑 이미 Cl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반드시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할 뿐. 디귿. NaCl에서 나트륨과 Cl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전기 분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고요. 다음 리을. T1일 때 얘가 N몰 나왔으면 음극에서 생성된 물질 나트륨은 2N몰이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 미음. 전극 A는 전원장치에 A는 음극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되네요. 틀린 보기. 답 니은 디귿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다음은 원자 X부터 Z의 안정환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네온의 배치죠.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네온의 배치를 가질 수 있는 건 질소, 산소, 플루오린 해서 알루미늄까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는 모두 다 네온의 배치가 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질소는 몇 가 음이온? 3가. 산소는 2가.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그래서 지금 X부터 Z는 질소부터 알루미늄 6개 중에 3개를 특정하는 문제고요. 하나 더. 인, 황, 염소, 칼륨, 칼슘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아르곤의 배치를 갖는 애들입니다. 인 3가 음이온, 황 2가 음이온.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요 6개 중에 3개를 특정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 3으로 결합했다. 그 말은 가수가 몇 대 몇이라는 걸까? 3대 2라는 거겠죠? 맞아? 그럼 3가 양이온이 되면서 네온의 배치를 갖는 게 누구야? 알루미늄. 그죠? Z는 2가 음이온으로서 네온의 배치가 되는 애라는 거니까 산소일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화합물은 Al2O3였던 거고요. 나에서는 똑같은데 Z는 산소 2가 음이온이라고 찾아놨어. 2가 음이온 하나랑 2대1로 결합하려면 Y는 1가 양이온이라는 뜻이고 1가 양이온이 되면서 네온의 배치를 갖는 건 나트륨이죠. 그래서 얘는 Na2O 화합물이었던 겁니다. 기억 A는 3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Z는 산소이다 맞다. 디귿 원자가 전자수 X 알루미늄 3개 13족이니까 Y는 나트륨 1족이니까 하나. 그래서 3이 크다 맞는 보기.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아직도 모르고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이런 걸 모르면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겠죠? 주기율표는 당신이 알아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온 반지름 XA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랑 산소 2가 음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래. 이렇게 이온들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건 사실 2단원에서 배웠던 무슨 이온이야 얘네는? 똑같은 이온이니까 등 전자이온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는데 우리 3단원인데 왜 또 2단원 내용이 나와? 그런 불평하지 마시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선지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까먹었으면 외우면 되는 거잖아.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 오케이? 그 이유까지는 내가 설명 안 할게. 그것까지는 기억하라고 안 할게. 그냥 Al3 플러스랑 O2 마이너스를 보면 아 등전자네. 이온 반지름을 판단할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알루미늄 원자 번호 13번,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죠.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큰 새끼가 사이즈가 작다. 그냥 답만 내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미음, 뽑힘성, 뭐 표짐성, 연성과 전성 요런 키워드들. 연성과 전성, 뽑힘성과 표짐성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누구에 적용되는 특징이야? 이거 금속, 원소, 금속결합 물질에 적용되는 특징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연성과 전성이 있는 거예요. X는 지금 알루미늄이니까 있겠죠? X2Z3는 Al2O3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연성, 전성 없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부셔져요. 그래서 연성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크다? 맞는 보기 골라주면 되고. 마지막 비읍 Y2Z랑 Li2Z를 비교하래. Na2O랑 Li2O를 비교하라는 건데 봐.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라. 우리 결합 간을 비교할 때 했었고요. 일단 얘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지. 얘 무슨 결합이야? 그건 아시죠?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결합 내에서 이온 결합 내에서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뭘로 판단해? 이온 결합 내에서는 이온 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체 간 인력도 높아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일반화 시켰었고 이온 결합의 세기는 쿨롱 법칙 R제곱분의 Q1 Q2로 판단해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나 지금 말 빠르니? 그러면 Na2는 Q1 Q2가 몇이니? 1에 1에 2니까 2고요. Li2O도 1 플러스에 2 마이너스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2입니다. Q1 Q2가 동일해요. 그럼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크니까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의 세기는 센 거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사이즈가 작은 새끼가 녹는 점이 높다는 거야. 나트륨이랑 리튬 중에 누가 작아? 리튬이 작지? 그니까 얘가 녹는 점이 높다는 거야. 산소는요? 산소는 공통 요인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죠. 녹는 점 끓는 점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무슨 결합인지. 얘도 공유, 얘도 공유. 공유끼리 비교하래. 뭐 판단해? 누가 더 무거운지, 그리고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하나는 이온, 얘도 이온, 얘도 이온. 이온 결합끼리 비교하래. 뭘로 판단해? 이온 결합의 세기로 판단하면 돼. R제곱분의 Q1, Q2.
근데 하나는 공유, 하나는 이온이야. 그러면 결합의 세기는 둘 중에 누가 더 세? 공유 결합이 셉니다.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아? 이온 결합이 높아요. 선생님 씨발 공유 결정일 수도 있잖아. 공유 결정 안 나와. 일반적인 공유 결합 물질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또 어디 문제 찾아가지고 나오던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다음 2-1번 갑시다. W부터 Z는 오프나마 중 하나이다. 모두 네온의 배치를 갖는다. 당연한 거죠. O2- F- Na 플러스 Mg2 플러스니까. 이때 Y랑 Z가 이주기이다. 얘네 둘이 Y 또는 Z 관계라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나머지 W 아니면 X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조건에 X랑 Z는 2대1로 결합한다. X랑 Z가 2대1로 결합한다. 라는 건 X는 금속 양이온인데 이게 두 개 사용될 때 비금속 음이온은 하나 이용된다는 거니까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Na 플러스 두 개, 그러니까 얘가 X고요. 그때 O2 마이너스 하나, 그러니까 얘가 Z인 거지. 따라서 나머지 플로린이 Y가 되고 W가 마그네슘. 기억 W는 마그네슘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녹는 점 WZ는 MgO고요. CaO,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라 이러면 무슨 결합인지 먼저 체크. 얘도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온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이온결합의 세기는 쿨롱 법칙 R제곱분의 Q1Q2로 판단해라. 둘 중에 Q1Q2가 큰 요인이니까 먼저 보면 MgO도 Q1Q2 4, CaO도 Q1Q2 4니까 Q1Q2 일정 조건이죠. 이때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결합이 세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야. 산소는 공통 요인이니까 마그네슘이랑 칼슘 중에 누가 더 작아? 마그네슘이 작죠? 그래서 얘가 더 세고 녹는 점이 높다. 니은 맞는 보기 골라주면 됩니다. 디귿 X랑 Y의 안정한 화합물. X는 지금 나트륨이고 Y는 플로린이야. 나트륨은 1가 양이온에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니까 얘네는 1대1로 결합해야 되죠. 그래서 XY2가 아니라 XY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트륨이랑 플로린이 1대1로 결합해서 XY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만약 화합물 XY가 아니라 분자 XY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보기예요. 왜냐면 분자라는 말을 쓰려면 18쪽을 제외하고는 공유결합의 독립까지 되어 있어야 돼. 중요한 특징이 공유결합이어야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XY는 지금 NAF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분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화학식은 맞지만 분자로 오답을 고르게 할 수도 있고. 다음 하나 더. 화합물이라고 잘 줬어. 1대1도 잘 줬어. 근데 YX라고 주면요, NAF가 아니라 FNA로 쓴 건데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앞뒤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반드시 금속은 앞에 비금속은 뒤에 써야 돼서 임의의 원소기호든 실제 원소기호든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XY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체크는 XY의 안정한 화합물을 봐줬어야 되고, XY 1대1로 붙는지도 봐줘야 되고, 순서도 봐줬어야 된다. 어쨌든 디귿은 틀린 보기 리을. WZ는 MgO죠. MgO가 액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냐? 아까 했던 대로 전기전도성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고체 상태일 때랑 액체 및 수용액 상태일 때 OO, XO, XX죠. 앞으로 안 씁니다. 무슨 결합이냐에 따라 전기전도성이 결정이 돼요. MgO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의 전기전도성은 XO고 액체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미음.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WZ는 MgO고 XY는 NAF예요. 전기력을 비교할 때는 R제곱분의 Q1Q2. 전하량의 곱이 얘는 4고 얘는 1이에요. Q1Q2가 크면 결합은 무조건 세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주둥아리 잘 벌어져 있고. 마지막 비읍. XY, NAF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NAF는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지. 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죠. 선생님 하나 양이온 하나,
양이온, 음이온,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있습니다. 전자는 11개였는데 1가 양이온이니까 하나를 잃고 10개가 된 거죠. F- 원자번호 9번에 전자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Na+가 됐건 F-가 됐건 플러스 차지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는 모두 가지는 거예요. Na+는 플러스가 많아서 양이온이고 F-는 전자가 많아서 음이온인 것 뿐이야. 여전히 얘네 둘은 플러스 차지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전자 사이의 반발력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인력과 반발력은 항상 공존한다. 이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마이너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플러스 동시에 고려했을 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됐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밑에 문제. NaCl에서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일단 Na+랑 Cl-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요 지점 얘기고요. 이때 인력과 반발력을 비교해라 했는데 분명히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플러스 에너지가 공존한다고 했죠. 근데 R자값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가 음수니까 인력이랑 반발력 중에 뭐가 더 센 거야? 뭐가 더 크니 지금? 당연히 인력이 크죠. R자값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우세한 거야? 아니야. 이때는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개형에서요.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R제로 최적의 거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이미 둘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거리라면 가만히 냅뒀을 때 가만히 있다.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인력도 있고 멀어지고자 하는 반발력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고요. R제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이 왼쪽 구간에서는 뭐가 우세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가만히 냅두면 지네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멀어져. 우세하게 멀어져. 둘이 땡기는 인력도 있고 멀어지는 반발력도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멀어진다는 게 반발력이 우세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R제로보다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 우세해서 그런 겁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 그러면 이 지점을 찍었을 때 인력이 우세해, 반발력이 우세해? 왼쪽에 있으면 반발력이 우세하다니까? 여기서는 뭐가 우세해? 반발력이 우세하다니까. R제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반발력이 우세하다고. 3단원은 그냥 외우면 다 맞을 수 있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긴 뭐가 우세해? 인력이 우세한 거야. 그럼 최적의 거리 R제로일 때 여기서는 어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다. 그냥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외울 건 외우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KCl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그리시오 했는데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유형이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해? 뭐 체크? 무슨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체크해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의 비교라면 R제로와 에너지를 모두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공유 결합 물질들끼리의 비교라면 R제로로 판단하고 에너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출제자가 준 대로 해석만 하면 된다. 근데 한 가지 추가할게.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땐 먼저 해결해 주라고 했고 다중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하다 끝이었어요. 스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온결합에서 그래프 4개 그렸었고 공유결합에서 그래프 3개 그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얘는 NaCl 그래프고 얘는 KCl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NaCl과 KCl이라고 하는 무슨 결합에서 나온 거야? 이온 결합에서 나온 거야. 그때는 R제로와 에너지를 모두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NaCl보다 KCl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를 봐줘야 된다는 건데 일단 R제로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온 반지름의 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야? Cl은 지금 공통 요인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나트륨이랑 칼륨 보면 둘 중에 사이즈는 누가 커? 칼륨이 크지. 밑에 있으니까. 칼륨이 커. R0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NaCl보다 더 오른쪽으로 존재한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KCl은. 근데 그게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그건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로 판단해주면 되는데 에너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에너지는 이온결합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였습니다. 그죠? 결합이 셀수록 그만큼 안정하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작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힘이 반비례한다. 이때 이온결합의 세기는 쿨롱 법칙 R제곱분의 Q1Q2로 판단해라. Q1Q2 먼저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NaCl 보면 몇이니? 1이고 KCl 보면 몇이니? 1이야. Q1Q2가 일정한 조건이야. 그때는요. 결합이 세면 둘 사이의 거리가 뭐해? 작은 거거든. R값이 작으면 결합이 세고 에너지가 낮은 거야. 봐봐. R값이 작으면 같은 말 왼쪽에 있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야. 밑에 있다는 거야. 왼쪽이 밑에야. 그 말은 오른쪽은 위로 간다는 거고 KCl은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KCl. 이렇게 그랬지 저렇게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점은 최적의 거리, 결합 형성 지점 요겁니다. NaCl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요거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정리하시고 또 다음 문제. 다음은 나트륨과 기역이 반응해서 니은과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가와 나로 그려놨습니다. 가는 무슨 그림이니? H2O죠. 이 나 그림을 보면요. 이 왼쪽 거는 요렇게 봤을 때 전자가 10개 네온에 배치거든. 근데 하나를 뭐 하고? 일가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하나 잃은 거야? 뺏긴 거야? 같은 말이죠. 전자 하나 잃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누구니? Na 플러스 그림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건 뭐냐면 요렇게 봤을 때 이 그림은 HF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왼쪽이 플로린, 오른쪽이 수소인 건데 분명한 건 하나를 처먹고 FH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산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로린처럼 보이고 수소는 그대로인. 이게 그래서 OH- 그림일 수도 있고요. 혹은 플로린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임의의 원소가 얘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 조건은 말이 안 되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오른쪽 애가 전자를 얻어서 하나가 됐다. 전자를 하나 얻어서 하나가 됐다? 없었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OH-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항상 뭐 학교 시험에 꼭 출제되는 그런 문제 가지고 막 피자 내기도 하고 뭐 창밖으로 뛰어내린다 요런 내기도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요거예요. NaOH 그림, 특히나 OH- 그림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보자마자 OH-라고 그냥 외워버려. 지금 여기에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수업을 듣는 분들의 되게 다양한 학교가 있는데 그 어떤 학교에서라도 안 나오면 제가 뛰어내릴게요. 아 진짜로 머리부터 뛰어내릴게. 그 정도로 진짜 무조건 나온다 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해야 외우던데. 이 오른쪽은 OH-다 꼭 외우시고. 기억. 리튬, 나트륨, 칼륨, 뭐 마그네슘 이런 금속들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단순 키워드니까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H2 물이 공유결합 물질이냐. 그 물이 공유결합 물질인 거는요. 이쯤 되면 칠판도 알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 디귿. 나에서의 양이온의 총전자수. 음이온의 총전자수가 같냐. 나트륨은 원래 전자 몇 개야? 11개야. 근데 1가 양이온이니까 하나 빠졌겠지. 그래서 10개고요. 산소는 원래 전자 8개입니다. 어떻게 알죠? 원자 번호. 수소는 1개 있어. 근데 1가 음이온이니까 하나를 더 쳐먹은 거죠. 그래서 전자 10개입니다.
NA랑 OH가 가지는 전자수 같다. 맞는 보기. 다음 리을. 니은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냐? 니은 NaOH가 수용액 상태의 AQ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냐? 전기전도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를 떠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죠. OO, XO, XX.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 XO였으니까 전기전도성 있다죠. 고체에선 없지만 액체 및 수용액 상태에선 있으니까. 그 다음 미음. 공유 전자 쌍수. 우리 눈이 있으니까 가에는 한 쌍, 두 쌍, 두 개고요. 공유 전자 쌍수. 나는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이 오른쪽에 OH-가 형성될 때 이렇게 공유결합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 쌍 한 쌍 있는 거야. 2가 1의 2배이다. 맞다. 다음 비읍.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표를 떠올릴 수 있는지. H2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지. 그럼 전기전도성이 XX. 이 새끼 전기전도성 없어요. 0이에요. 그러니까 비읍은 구조적으로 틀린 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죠? 니은이 0보다 작으면 전기전도성이 음수라는 건데 그게 뭔 말이야? 뭐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됩니다. 그 다음 시옷. 녹는 점은 기억과 니은 H2O랑 NaOH를 비교하시오야. 녹는 점 끓는 점을 판단할 때는 일단 무슨 결합에서 나왔는지. H2O는 공유결합, NaOH는 이온결합이에요. 서로 다른 결합 간에 비교해서 문제를 낸 거고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 중에 누가 더 높아? 이온결합이 높은 거야. 공유가 1등 아니었나? 공유 그건 뭐였어? 결정 누구? 다이아몬드 흑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보다 낮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돼서 틀린 보기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음은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W부터 Z는 오프나마 중 하나이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성하는 물질을 봤을 때 O2, F2,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금속결합 물질이죠. O2나 F2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나트륨 아니면 마그네슘인 거고. 그 다음 힌트가 많이 나온 게 ZX2인데 얘는 화합물을 이루면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대. 액체상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건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공유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금속결합 OO, 이온결합 XO니까 둘 다 액체상에서 있습니다. 공유결합만 XX니까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그 말은 산소와 플로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다음 주에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산소는 공유수가 2고 플로린은 공유수가 1이야. 그래서 산소에 부족한 공유수를 플로린으로 메꾸려면 플로린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OF2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 결합된 Z가 산소, 그렇죠? 2개 결합된 X가 플로린, Z가 산소야. 그럼 나머지 W는 나트륨 아닌 마그네슘인데 1대1로 결합돼 있으니까 W가 마그네슘. MgO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상에서 전기전도성 있음으로 가져야 되고요. Y는 마그네슘 이미 썼으니까 나트륨으로 특정된다. 그래서 기억에 가는 전기전도성 있음 맞고 니은 고체상에서의 전기전도성. 나트륨과 같은 금속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0이 아니에요. 근데 WZ, MgO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주둥아리 벌리는 게 맞다. 디귿. 나트륨과 같은 금속 계속 나옵니다. 연성과 전성,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단순 키워드니까 맞는 거고. 마지막 리을. Y와 X는 Y는 나트륨, X는 플로린입니다. 나트륨 1가 양이온에 플로린 1가 음이온 1대1로 결합한다. 맞는 보기. 근데 조심할게. 1대1로 결합한다와 또 뭐도 체크해줬어야 돼? 안정환? 화합물을 만든다도 체크해줘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은 화합물이라는 표현만 쓸 수 있습니다. 분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됐어? 마지막 화합물 A2B와 CB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 왼쪽 A는 누구니?
하나를 잃고 10개 네온에 배치가 됐으니까 나트륨이고요. B는 누구니? 두 개를 처먹고 네온에 배치 10개가 됐으니까 산소. 그래서 왼쪽 그림은 Na2O였던 거고, 오른쪽은 이게 이제 공유결합 물질에서 전자결합 모형을 보는 방법은 공유전자쌍 두 개 중에 하나만 얘 겁니다. 하나만 C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지. B도 마찬가지야. 둘 중 하나만 얘 거야. 둘 중 하나만 얘 거야. 그러니까 전자 개수 세면 8개가 되면서 B는 산소다. D도 마찬가지. 전자 하나만 얘 거야. 전자 하나만 얘 거야. 그럼 요렇게 개수 세면 몇 개니? 17개. 그래서 얘가 Cl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세는 거야? 아니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288 규칙을 따라서 각각의 껍질에 모두 채우면, 세 번째 껍질에 다 채우면 몇 개니? 18개야. 근데 다 채운 게 아니라 하나 빠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17개가 있는 원자번호 17번 Cl이다가 특정이 쉽게 되는 거죠. 기억 계속 나옵니다. A, 나트륨과 같은 금속은 연성과 전성,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맞고. 니은 A와 D의 안정원 합물. A는 나트륨, D는 Cl입니다. 나트륨 1가 양이온에 Cl이 1가 음이온이니까 1대1로 결합하는 게 맞죠. 체크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분자가 아니라 화합물이라고 잘 써져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나트륨과 염소 1대1로 결합한다. 맞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금속을 앞에 비금속을 뒤에 잘 썼는지. 그래서 A, D 맞다. DA라고 나오면 틀린 보기고요. 마지막 디귿 C2B는 H2O죠. H2O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다. 답 가나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범위의 절반이 끝났고요. 개념도 끝났고 평가원 기출문제 선지 분석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극성 파트에서 결합의 극성까지 수업할 거고,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15분만 주실래요? 그러니까 15분만 집중할 수 있겠어? 내기해도 좋아. 나는 열심히 들으면 무조건 이해시킬 수 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10분이면 끝나. 100% 이해시킬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극성단원입니다. 결합의 극성 할 거고, 일단 극성 파트는 무슨 결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운다고 했어?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결합 중에서도 공유결합의 극성. 여기서 얘기하는 극성이 뭐냐 하면 북극, 남극, N극, S극, 그 극이야. 폴라리티,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이 공유결합 내에 존재하는 전자 쌍들의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고, 이런 거예요. 수소랑 수소 사이의 공유결합, 수소랑 염소 사이의 공유결합, 수소랑 플로린 사이의 공유결합이 있어.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공유결합이고 다 똑같이 단일결합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게, 이 공유 전자 쌍에 대해서 원소마다 갈망하는 정도가 달라. 이 전자쌍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근데 생각해봐. 얘도 H고 얘도 H면 갈망하는 정도가 똑같을 거거든. 그럼 전자가 쏠릴까 안 쏠릴까? 안 쏠려요.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전자 구름이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져요. 얘는 쏠림이 없다라는 것으로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 근데 밑에 H, Cl, F는 서로 다른 원소기 때문에 얼마나 전자를 얻고자 하는지 그걸 판단해 줘야 되고, 그걸 나타내는 물리량이 전기 음성도 개념이에요. Electron Negativity, EN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지, 전자 욕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얻고자 하는 정도인 비금속성에 비례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거고요. 물론 C8족 같은 비활성 기체는 제외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성이 없는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18족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그게 누구야? 플로린이죠. 우주상에서 플로린이 가장 세요.
됐죠? 그럼 이 전기음성도를 수치화한 게 있는데 그 순서를 제가 F, O, CL, N, CSI, H, yeah 이렇게 얘기합니다. F, O, CL, N, CSI, H, yeah.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까지 플로린 4.0, 산소는 3.5, CL이랑 질소는 3.0, CSI는 묶어서 2.5, 수소는 2.1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척도가 되게 많아. 뭐 폴링 척도, 올레드 척도, 알렌 척도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폴링 척도를 따르는데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CSI의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해놓은 거거든. 이게 폴링 척도로 볼 때랑 올레드 척도로 볼 때 좀 달라져. 엄밀하게는 폴링 척도로 보면은 FOCLN에 ISCH야. 근데 그냥 저렇게 써도 돼. 올레드 척도에서는 이게 맞거든. 척도에 따라 뭔가 대소관계가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화학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척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 말은 C랑 S의 대소관계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입에 잘 읽는 대로 붙여서 얘기하기 쉬운 대로 순서를 이렇게 맞춘 것 뿐이에요. 이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막 네이버에 쳐가지고 선생님 이거 숫자 좀 다르던데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2000년대에 바뀌었습니다. 2.2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아직도 2.1이야. 그럼 우린 몇이라고 해야 돼? 2.1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건 화학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들은 평가원에서 이미 지정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박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아셨죠? 요 순서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수소는 전기음성도 몇? 2.1. 이건 외워야 돼. CL은 전기음성도 몇? 3.0.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전자를 많이 땡길까? CL이 땡긴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CL 쪽으로 치우쳐져서 요렇게 전자구름이 형성돼요. HF도 마찬가지야. 수소는 전기음성도 2.1, 플로린은 4.0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요. 요렇게 치우친다. 이것처럼 HCl이나 HF는 전자 쌍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걸 극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합니다. 거의 끝났어요. 공유결합에는 모두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걸 요렇게 그리고요.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해요. 이 뜻이야. 수소랑 수소 사이의 이 공유결합 뮤1, H랑 Cl 뮤2, H랑 F 뮤3라고 해볼게. 그럼 뮤1은 몇이라고 하면 될까? 쏠림을 나타내는 게 쌍극자 모멘트야. 근데 얘는 쏠려 안 쏠려? 안 쏠려. 그러니까 쏠림이 없다. 뮤1이 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가 직접 얘기해봐. 뮤2랑 뮤3 중에 뭐가 더 클까? HCl에서의 쏠림과 여기서의 전자쌍의 쏠림과 HF 여기에서의 전자쌍의 쏠림 언제 더 클까? 뮤3 뭘로 판단했어?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그냥 델타 기호로 쓰겠습니다.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비례하게 돼요. 만약 그 둘의 차이가 0이면 차이가 0이라는 건 그 둘이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면 같은 말 동종 원소 간의 공유결합이면 100%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리요? 만약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라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종 원소 간의 공유결합일 때는 분명히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니까 큰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마무리 지어보면요.
H랑 Cl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돼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인데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만약 Cl이 진짜 전자를 뜯어 먹으면 이온이 되겠지만 수소가 진짜로 전자를 뺏기면 양이온이 될 건데 그건 아니고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거야. 진짜 이 새끼가 뜯어 먹은 게 아니라 쏠린 거야.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라는 뜻으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박아줍니다. 쏠린 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HF에서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 게 누굴까?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하고 나면 결합의 극성은 끝난 겁니다. 극성 공유결합 내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자가 쏠리는 거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진다. 만약 둘 중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가 있다면 얘는 전자를 밀어줄 거니까 델타 플러스가 걸리고 이걸 부분적인 양전하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끝났어요. CF4가 있어. 이 결합은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극성이야. 왜? 서로 다른 애들끼리 되어 있잖아. 극성 공유 결합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 라고 하면 탄소는 전기음성도 몇? 2.5. 그건 외워야 돼.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몇? 4.0. 이건 외워야 돼. 그럼 어느 쪽으로 쏠려? 플로린 쪽으로 쏠린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플로린이 부분적인 뭔전하? 음전하를 가질 거고요. 탄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 근데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분자의 극성이 왜 나오냐면 봐봐. CF4에서 이 탄소랑 플로린 사이의 결합은 모두 다 극성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CF4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는 애야. 근데 이 쏠리는 게 일로도 쏠리고 요로도 쏠리고 요로도 쏠리는데 이 4개의 크기가 다 어때? 똑같아.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4방향으로 균일하게 당기면 벡터 합을 했을 때 뭐가 돼버리니?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결합은 모두 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는데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상쇄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CF4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결국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결합의 극성한 거고 다음 주에 그럼 분자의 극성은 쌍극자 모멘트에 벡터합을 했을 때 상쇄가 될지 안 될지 이걸 판단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 하나 더 할게요. CO2가 있습니다. 산소랑 황이 족같기 때문에 CS2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CO2의 이 결합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왜? 서로 다른 애들끼리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탄소랑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확정적으로 산소가 커요. 그래서 산소 쪽으로 쏠리고 산소 쪽으로 쏠리니까 산소가 부분적인 뭔전하? 음전하. 탄소는 부분적인 양전하. 근데 얘는 분자 전체로 보면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왼쪽 오른쪽에 쌍극자 모멘트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 2개 있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요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CS2에서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2.5, 황은 전기음성도가 2.5. 둘 중에 누가 커? 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이것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척도에서는 탄소가 크고 어떤 척도에서는 황이 커요. 그럼 출제자는 뭐가 부분적인 양전하냐 음전하냐 안 물어본다는 거야. 대신 이 탄소랑 황 사이의 이 공유결합은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숫자 똑같네. 무극성. 그러시면 안 돼요. 전기음성도는 원소에 적용되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애지. 그럼 무조건 뭐야? 극성이야. 요거만 물어본다는 거야. 괜찮아? 이 위에서의 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뮤1, 밑에 극성 공유결합에서의 쌍극자 모멘트를 뮤2라고 하면 1이랑 2 중에 뭐가 더 클까? 1이 크다. 이건 할 수 있잖아. 이 둘은 차이가 나긴 나는데 존나 조금 날 거고 얘는 많이 나니까. 요 정도만 물어본다. 그래서
그래서 애매한 클래스에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CSI라고 써놓든 SCI라고 써놓든 ISC라고 써놓든 모든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자가 세팅, 그러니까 그거는 출제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일단 입에 익기 쉬운 순서대로 FOCLN CSIH yeah 이렇게 외울 거라는 거. 됐어? 오케이. 결합의 극성 끝. 진데 사실 이렇게 끝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 풀던 거 뒤에 문제 좀 풀어보고 결합의 극성 완벽하게 마무리할게요. 교재 116쪽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C, O, F, CL 중 하나이고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YZ는 같은 조건소이다. F랑 CL이 Y 또는 Z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W랑 X가 탄소 아니면 산소겠다. 요런 생각. 전기음 성도는 X, Y, W 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전기음 성도는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 F, O, CL, N 없고 C, S, I, H 이해하니까 FOCL 탄소 순서예요. 4개 중에 3개의 대소관계를 알려준 건데 뭐가 뭔지 매칭만 잘 하면 돼요. 근데 귀류법으로 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X는 무조건 누구 아님 누구일 수밖에 없어. 플로리움 아닌 산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CL이 되면 뒤에 2개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얘 1등 아니면 2등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1등, 2등, 3등으로 나온지 1등, 2등, 4등으로 나왔는지 1등, 3등, 4등으로 나왔는지 2등, 3등, 4등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X를 몇 등으로 가정할까? 찍어. 2등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1등으로 가정하는 순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가정에 가정을 해야 돼. 최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2등으로 가정을 하면 확정적으로 Y는 3등, W가 4등. 나머지 하나, Z가 1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모순이 발견되면 X가 2등이 아니라 1등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수정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X를 2등으로 가정하면 1등의 플로린이 Z가 돼야 되고 2등의 X, 산소가 X가 돼야 되고 3등이 Y, CL이 Y가 되고 4등이 W, 탄소가 W가 돼요. 만족돼 안 돼? 되죠? C랑 O는 WX 중 하나였고 F랑 CL이 YZ 중 하나였으니까 모두 만족이 되더라. 그래서 W는 탄소, X 산소, Y 염소, Z 플로린 이렇게 특정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음 성도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억! W는 탄소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XY2에서 X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냐 전기음 성도가 더 뭐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XY2면 OCL2야. 둘 중에 전기음 성도 누가 커? 산소는 몇? 3.5. CL은 몇? 3.0. 그래서 산소가 큽니다. 산소 쪽에 부분적인 음전하, CL의 부분적인 양전하가 걸려요. 그래서 X,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이다. 맞는 보기라는 걸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WZ4에서 됐습니다. W랑 Z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왜? 서로 다른 애들끼리의 공유결합은 100%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리을, X2Z2, O2F2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게 수소랑 플로리는 무조건 말단에 밖에 못 와. 인정해? H는 결합 하나. 플로린도 원자과 전자 7개니까 결합 하나만 해요. 결합을 하나 한다는 건 옆에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O2F2라고 하면 반드시 중심에 산소가 올 거고요.
플로린이 말단에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결합 메꿔주고 나면 산소는 공유수가 2라서 옥텟 규칙 만족이 끝났어요. 요렇게 생긴 거야. O2F2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는 거. 원소를 특정해 놓으면 분자식이 나온 거고 분자식을 통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운다고 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푸는구나. 마지막 미음 YZ의 쌍극자 모멘트 YZ CLF네요.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맞을까 틀릴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뭐냐는 거야? 무극성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쌍극자 모멘트였기 때문에 그 값이 0이라는 건 쏠림이 없냐? 근데 서로 다른 애니까 무조건 쏠림이 있겠죠. 그래서 틀린 복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케이. 하나만 더. 2개 더 하겠습니다. 2, 3주기 원소 W부터 Z의 원자과 전자수에 따른 전기음 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뭐냐? 2, 3주기에 15에서 16, 15, 16, 17쪽이면 NOF, 인, 황, 염 요렇게 6개가 나온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음 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15족의 W랑 X는 결정 끝이에요. 15족의 질소, 인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했으니까 위에 있는 질소가 더 크고요. 밑에 W가 인입니다. YZ 찾아줘야 되는데 Z 먼저 보면 누구는 절대 안 되니? F는 절대 안 돼요. F는 우주상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야. 그래서 플로린은 여기 찍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플로린이 안 되고 얘가 CL일 수밖에 없다. 얘 안 되고 얘다. 그럼 Y는 누굴까? 산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염소보다 큰 게 F5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황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황이면 Z보다 작게 찍혀 있어야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황이 아니라 얘는 산소일 수밖에 없다. W부터 Z 특정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마지막 다음은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C, F, S, CL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YZ는 같은 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요 조합일 수도 있고 요 조합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준 거는 Y와 Z가 같은 주기이다. 그 다음 전기음성도는 Z, X, W 순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전기음성도 순서 쓰면 어떻게 돼? F, O, CL, N O가 없네요. CL, N, CSI, H, yeah 요렇게 쓰기로 했죠. C랑 S는 정확하지 않다면서요. 그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요렇게 써놔도 되고 SC라고 써도 되고 어차피 문제는 풀릴 겁니다. 4개 중에 3개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을 땐 1, 2, 3, 1, 2, 4, 1, 3, 4, 2, 3, 4 저 또 몰라. 이럴 때는 Z를 몇 등으로 가정? 2등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럼 Z, X, W고 나머지 하나 Y가 플로린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Y와 Z가 같은 주기이다. 맞아 틀려? 만족이 안 되죠. 플로린이랑 염소는 같은 족인 거고요.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가정인 Z가 2등은 아니라는 거죠. Z가 2등이 아니니까 Z는 무조건 누구야? 1등인 플로린이었던 거예요. 요걸 찾은 겁니다. 오케이? 얘가 Z야. 봐. Y랑 Z가 같은 주기래. 탄소가 Y네. 요렇게 수정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음성도 순서에서 나머지 X랑 W 중에 전기음성도가 큰 게 X. 그러니까 황이랑 CL 중에 큰 게 X. 누구야? CL이죠. 얘가 X. 그래서 황이 W가 된다. 원소 특정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익숙해지게 그냥 연습하시면 되고 기억
W는 황이다. 맞는 보기. 니은 YZ4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을까 틀릴까? 때려 죽여도 틀린 보기입니다. YZ4면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모두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YZ4가 막말로 YZZZZ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합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YZ4면 이렇게 생겼고 극성 공유결합만 있다.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자식이 특정이 됐으니까 루이스 구조식만 직접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한다. 사실 이미 여러 번 하긴 했지만 디귿 WX2에서 W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냐 전기음성도가 작은지 물어보는 거고 WX2면 누구죠? SCl2네요. 둘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CL이 커. 그래서 CL이 부분적인 뭔 전하? 음전하. 황은 부분적인 양전하. 그래서 황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맞다.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요. 교재 59쪽부터 82쪽까지고 답지가 교재에 있어요. 답지는 109쪽에 있습니다. 다 풀어오는 걸로. 오케이? 네. 끝낼게요.